스테이블 코인 한국 침공이다. 원하는 비상사태다.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일단 스테이블 코인 이러면 이게 뭔지부터 헷갈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거래 수단이 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카드 쓰죠. 카드. 그죠? 카드 쓰잖아요. 이 카드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너무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했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사고 리플도 사고요. 솔라나 코인도 사고 에이다 코인도 사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런데 그 스테이블 코인 이거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굉장히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2021년이에요. 2021년 1월 21일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8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요 2,44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36조예요. 336조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입니다.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엄청나죠.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더 놀라운 것은요. 2021년 1월에서 2025년 5월 요 사이에 말입니다. 불과 따지고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조금 넘잖아요. 그죠? 4년 조금 넘는 사이에 여러분 시가총액의 증가가 762.2%입니다. 762.2%면 8.6배가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8.6배. 283억 달러가 2157억 달러가 늘어서 2440억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와, 시장이 이게 한 3,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죠. 엄청나게. 그런데 그동안 말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통계를 잡고 지표를 잡는 부서가 없어서 사실상 통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만드는 지표 자체도 이게 통계가 들쭉날쭉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는 맞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상 자산 산업의 우리 신용카드라고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도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기반은 없다는 거예요. 자, 스테이블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면 지금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T라는 테드, USDC라는 서클, USDY라는 게 있고요. USDM이라는 게 있고요. USDE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원화 기반이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달러를 내가 그만큼 가지고 1달러에 1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1대1 발행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1대1 발행의 원칙이니까 달러가 꼬꾸라지지 않는 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도 안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국채 기반이에요. 국채 기반.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국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1대1 비율로 맞춘 거예요. 여기다 금 기반이 금. 우리가 말하는 금 있잖아. 골드 기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의 가치하고
예,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하고 1대1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의 대체제라고 대체화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국채의 대체화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채의 대체화폐. 그리고 예, 금의 대체화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1번이라는 테더 USDT 이게 여러분 시가총액이 1189억 달러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70%.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수단으로 USDT 테더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70%. 게다가 USDC 서클 쓰는 사람들은 한 20% 조금 넘습니다. 30%까지는 안 되지만요. 마찬가지로 USDY, USDM, USDE 여기에 어디에도 말입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대한민국 화폐는 없습니다. 테드는 현금과 국채 기반이고요. 서클은요 현금과 국채 기반 미국 국채고 미국 현금은 미국 달러입니다. 예, USDY는요 미국의 단기 국채하고 은행 예금 달러예요. 그리고 USDM은요 미국의 단기 국채 기반입니다. USDE는 암호화폐 기반이고요. 암호화폐 기반. 아마 암호화폐 기반 이거는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안정성에서 이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우리나라 화폐 갖고 가상자산에서 거래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되겠네.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달러가 단 거예요. 달러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원화가 없잖아요. 괜찮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기반이다 아니면 미국 국채 기반이다 이러면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USDT라고 하는 테드 지금 시가총액이 1189억 달러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보세요. 미국 국채를 테드가 1200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1246달러보다가 조금 적어요. 한국이 18이고요. 예, 세계 18이고요. 예, 테드가 19입니다. 물론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죠. 1조 1259억 달러. 중국은 많이 줄여서 두 번째인데 7843억 달러예요. 영국이 세 번째 7503억 달러. 그렇게 쭉쭉쭉쭉 해보면 테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러면 여러분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실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돈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용카드가 돈이나 다름없잖아요.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바로 그 즉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테드나 혹은 서클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결국 CBDC라고 이야기하는 디지털 화폐를 대신할 가능성도 있어요.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대신할 가능성. 왜냐하면 원화 기반으로 만든다고. 지금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원하는 비상사태라고 했잖아요. 가상자산에서 지금은 원화를 가지고 거래하기는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 보세요. USDT 테드가 47조 3,311억 원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미. 예, USDC라는 서클도 9조 6,186억 원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USDS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원화는 없습니다. 원화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없습니다. 지금 원화를 가지고 그냥 거래하는 거 원화. 우리 원화를 가지고 그냥 비트코인도 사고 리플도 사고 아니면 이더리움도 사고 솔라나 코인도 사고 에이다 코인도 사는 거예요. 우리 원화를 가지고. 그런데 이미 말입니다. 원화 외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사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화가 괜찮을까요? 가상자산에서 하루 거래되는 거래량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우리 주식시장의 총액보다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총액을 보면요. 코스피가 많을 때가 10조 원이잖아요. 10조 원. 코스닥이 많을 때가 한 7조 원 정도 17조잖아요.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5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양을 보면 17조가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결제 수단은 지금 원화를 하든가 아니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큰 시장이 원화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가상자산을 샀을 때 가상자산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이중적인 이익을 얻으니까 머리가 좋고 빠른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중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떨어질 때는 이중 효과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달려 있으니까 가상자산이라서 저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거의 담보준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1:1 원칙이니까 담보준비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화는 안 된다. 이러면 충격적이 되겠죠. 문제는 여러분 이게 가상자산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거고 가상자산의 기반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해킹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술이에요. 그 정도의 기술이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에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이 됐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화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디지털 화폐 만들 필요가.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고요. 업체가 디지털 화폐를 담보 삼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화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만약에 신용카드 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결제할 때 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난리 나요. 이미 말입니다. 주한 외국인들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억지로 주는 데는 없지만 많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준다고요. 그러면 외국인들 주한 외국인들 입장에 외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면 이게 환전 안 해도 돼. 환전 비용이 굉장히 싸고 게다가 국경과 국경을 넘는데 돈 나가는 것도 쉬워요. 그냥 가상자산 주듯이 주면 돼요. 이게 달러 한번 내보내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가상자산은 정부가 통계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이런 상태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원화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잘못하면요. 우리 슈퍼마켓에서 뭔가 살 때 원화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꺼낼 수도 있어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전용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거래할 때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디지털 화폐의 어떤 거래 수단도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메우고 소비의 어떤 돈을 낼 때 거래 수단도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메우면 통화 주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 주권이 한국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라면을 사는데 그러니까
진짜 잘못하면 큰 충격으로까지도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우리가 낙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위험이 커질 겁니다. 실제로도 미국 시장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을 했어요.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공모가는 31달러였는데 이틀 거래했어요. 이틀 거래했는데 107.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가 넘게 올랐죠. 3배가. 3배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긴가민가하는 의구심이 사실 ETF가 만들어지면서 해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혹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래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세다는 거, 지금 그만큼 시장이 변화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말입니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문제죠. 지금처럼 민간 주도로 모델이 만들어질 거냐. 뭐 USDT나 테드나 혹은 USDC 서클처럼 말입니다. 이게 민간이 만들고 거기에 담보가 되는 식으로 만들 거냐. 민간이 만들면 시장 대응은 굉장히 뛰어나고 혁신적 서비스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고요. 민간 합동 모델은요. 담보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혹은 지역화폐로 두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방식. 이것은 지금 홍콩 통화청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뢰성이나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니까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특히 말입니다. 지역화폐 모델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자체가 지금 민간 합동 모델을 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금융의 어떤 상황이 엄청나게 변한다. 통화 주권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익혀두고 투자도 말입니다. 지금 코나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지역화폐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등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원화가 비상사태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 엄청납니다. 여러분 원화가 비상사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수단으로 원화보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때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민간에서도 사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카드를 대체하는 그런 사용 말입니다. 우리가 콜라나 라면을 살 때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시장에서 달러가 거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 주권이라는 것도 무너질 수 있고요. 원화는 당연히 비상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 진짜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진짜
열변을 토했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시장에서는 변화를 나타낸다는 뜻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